2회 이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그림은 높이에 따른 기권의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 자, A에서 2층까지 있는데 볼 수 있는 현상을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오타가 하나 있죠. 그죠? A에서 D층까지인데 그죠? 어쨌든 그걸 몰라도 이제 틀려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A에서 유성. 먼저 A는 대류층인데 유성은 어디서 볼 수 있죠? 유성은 C, 중간층에서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A, 인공위성. 자, 인공위성. D는 D의 열권에서 볼 수 있는, 그죠? 그 다음에 B의 오존층. 맞죠? 성층권에서 볼 수 있는 오존층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항로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A에서 B겠죠. 특히 안정적으로 이용하려면 B의 성층권이 될 것입니다. 그죠?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D의 유성. 그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C의 중간층에서 유성을 볼 수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 그림 가는 지구의 복사 평형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 장치를 나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기억. A 구간에서 컵이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기 때문에 쭉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맞고. 자, 니은. B 구간에서 컵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아서 일정한 게 아니라 흡수하거나 방출한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은 같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X다. 다음에 디귿. 전등과 컵 사이 거리가 현재보다 멀어지면 B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더 온도가 낮아질 겁니다. 그죠? 왜?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죠? 복사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점점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기온에 따른 포화순기랑 곡선이 나타나 있고요. 자, 이 포화순기랑 곡선과 이 습도, 이슬점에 대한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포화순기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온과 상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순기량도 높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슬점에 관련해서는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이슬점, 응결이 되기 시작한 온도도 높아져요. 자, 그 다음에 습도 같은 경우에는, 자, 습도 봅시다. 자, 습도라는 건 우리 1회 모의고사에서 봤지만 습도라는 건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입니다. 자, 요런 상황인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A, B, C의 기온에 따른 기온의 누가 크고 작은지를 보면 기온은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부등호를 채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도 똑같이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따른 습도를 볼게요. 자, 지금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는데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 수증기량은 지금 같으니까 변화가 없죠. 따라서 지금 분자는 변화가 없는데 분모가 커지니까 습도 자체는 내려갈 겁니다. 따라서 지금 습도는 반대로 가야 돼요. 습도는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가 크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점의 경우에는 현재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A와 B와 C가 같은 거고 얘네는 현재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기억, A는 B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많다. 그렇지 않죠. 그죠? A는 B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적다라고 해야 됩니다. 다음에 니은, B는 C보다 습도가 높다. 맞죠? 자, 디귿, A와 C의 이슬점은 모두 같다. 현재 수증기량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이슬점이 모두 같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그림은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이다. 자, 낮에 가장 높은 A는 기온이고, 자, 기온과 정반대 경향성을 가진 습도, 그죠? 우리 아까 여기서 봤듯이, 자, 색깔을 한번 바꿔서, 아까 여기서 봤듯이
포화 수증기 양이 높아지면 습도는 낮아지는 이 분모와 분자의 관계성 때문에 요 지금 분모와 그 습도는 이제 반대 경향성을 갖기 때문에 기온과 습도는 반대 경향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습도고 C는 이슬점입니다. 맑은 날에 현재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맑은 날은 이슬점은 거의 변화가 없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A 값이 클수록, 즉 기온이 클수록 포화 수증기량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죠. 답은 X, 기억은 X. 자, 니은 B 값이 클수록 C 값도 크다. 자, B 값과 C 값은 관련이 없겠죠. 그죠? 답은 X. 자, 디귿 이날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날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크게 변하지 않아서 이슬점이 그대로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A와 B는 수증기 상태이고 C는 수증기와 물방울이 섞여 있는 물방울과 어떤 이 이제 빙정들, 그죠? 빙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이제 구름의 형태, C 이후에는 구름의 형태겠죠? 자, 보겠습니다. A 부분은 고기압이다. 자,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합니다. 그죠? 하강기류의 특징은 그죠? 구름이 발생하지 않아. 구름 없고 맑은 날씨입니다. 그죠? 따라서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X. 자, 니은 B에서 공기 덩어리의 부피는 커지고 있다. 그죠? 커지고 있겠죠? 그죠? 기압이 점점 낮아져서 커지고 있다. 자, C에서 공기 덩어리의 온도와 이슬점이 같아진다. 공기 덩어리 온도와 이슬점이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C에서. 그러니까 응결이 일어났겠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토리첼리의 실험이네요. 그죠? 지금 두께가 다른 ABC의 어떤 그 유리관을 꽂아놨고 어떤 건 또 기울여도 놨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 A에서 수은기둥의 높이가 79cm라면 이 아니라 76cm라면 일지역은 1기압이겠죠. X. 2번 수은면에 작용하는 기압의 크기는 B 유리관 속 수은기둥의 압력보다 크다. A, B, C가 지금 다 같기 때문에 이런 압력보다 크다. 이런 거는 이제 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수은기둥의 높이는 A가 B보다 높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겠죠. X. 자, 4번 B에서 C가 될 때 수은기둥의 높이는 낮아지지 않고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 높은 산 위에서 실험을 하면 A, C 모두 수은기둥의 높이가 낮아질 겁니다. 그죠? 수은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건 기압 자체가 낮다는 거니까, 그죠? 기압이 낮다는 거니까 우리 높은 산은 기압이 낮죠, 그죠? 기압이 낮기 때문에 기둥의 높이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린 가와나는 어느 해안가에서 부는 바람이다. 지금 가와나가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네요. 먼저 가는 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죠? 해풍. 자, 우린 해풍 낮에 부는 거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겠지만 한 번 더 그 흐름을 보겠습니다. 그 사고의 흐름. 자,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붑니다. 그죠? 자, 기압이 높다는 건 기온이 낮다는 거. 그죠? 반대 경향성이니까. 그 다음 기압이 높다는 건 오히려 기온은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언제 기온이 높아질까를 생각하면 낮에 태양이 비칠 때 육지 부분이 비열이 낮아서 훨씬 더 온도가 빨리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낮이구나라는 거, 해풍은 낮에 부는구나라는 거 이제 알 수 있죠. 그럼 다 반대로 써주면 되겠지. 자, 나는 밤이 될 거고 육풍이 부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기억 보겠습니다. 가는 낮에, 나는 밤에 부는 바람이다. 맞고. 자, 니은 가에서는 해풍이, 나에서는 밤에 육풍이 분다. 맞고. 디귿 육지와 바다의 가열과 냉각 속도 차이. 우리는 얘를 비열 차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비열을 한번 또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비열을 한번 또 정의하고 넘어가자면 비열은 2학년 때 했지만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육지는 비열이 작다라고 하는 거죠. 비열이 작다라는 건 뭐야? 온도 변화가 심하다. 같은 열량을 줘도 온도 변화가 심함.
반대로 바다는 비열이 낮죠. 비열이 낮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는 거죠. 거의 온도 변화가 없음. 그죠? 거의 없음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8번. 그래서 이제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서 부는 바람이다. 맞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어느 지역의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의 전선의 단면을 순서 없이, 자, 우리가 온대저기압은 수업 시간에 했지만 온대저기압은 특징이 있어. 자,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요 순서대로 통과하는 우리나라에 흔히 보이는 온대성 저기압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는 지금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쑥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고 있으니까 한랭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온난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기억. 이 지역의 풍향을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자, 우리 요거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온난전선이 지나갈 때, 온난전선 전. 다음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그죠? 그 다음에 한랭전선 후에 지금 풍향이 다 달랐거든요?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 엄청 강조했었는데 기억나요? 자, 풍향은 이렇습니다. 풍향은 남동 쪽에서 불다가 온난전선 전에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 고기압이 오면 남서쪽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랭전선 후에는 북서쪽으로 부는 이런 바람이죠. 자, 그러면 남동 쪽에서 부는 바람, 요런 바람이겠죠. 그죠? 요런 바람. 남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요런 바람일 겁니다. 그 다음에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요런 바람이겠죠. 자, 그러면 얘를 순서대로 배치해보면, 자, 지금 남동 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요런 모양이겠죠. 자, 어때요? 시계 방향이죠. 그죠?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자, 니은. 가가 통과한 후 나가 통과하였다 라고 했는데 나가 통과한 후 가가 통과하였다가 맞겠죠. X. 그죠? 디귿. 가와 나식이 맑은 사이 날씨가 나타났을 것이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기압에서 우리 이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넘어가서 9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나는 우리나라 여름철과 겨울철의 대표적인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보면 지금 서고동저형이네요. 서고동저. 자, 얘는 우리나라 겨울철의 대표적인 일기도, 기압 배치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남고북저형이네요. 그죠? 남고북저형. 자, 우리나라 여름철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기압 배치가 되겠죠. 자, 기억. 가는 여름철, 나는 겨울철이다. 아니죠. 바뀌어야겠죠? 나는 여름철이고 가가 겨울철입니다. 니은. 가에서는 남동 계절풍. 가는 겨울인데 남동 계절풍이 아니라 북서 계절풍이겠죠. X. 자, 디귿. 나에서 여름에서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에 출입하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 중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에너지 출입을 쓰고 그와 같이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당연히 지구온난화라는 거는 온실기체가 얼마나 흡수하느냐입니다. 그죠? 온실기체가 얼마나 흡수하느냐. 그럼 온실기체가 뭘 흡수해? 대기에서 흡수되는 지표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죠. 따라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온실기체가 많아진 거죠. 온실기체가 많아져서 지표에서 방출된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 거겠죠? 자, 현재 기온이 25도이고 습도가 60%인 공기 10kg을 15도씨까지 낮추었을 때 응결되는 수증기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25도니까 지금 포화 수증기량이 20g/kg이겠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 표로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포화순이랑 그래프를 임시로 하나 그려놓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데를 한 요 정도쯤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여기를 대충 한 25도씨에 현재 수증기량은 모르니까 이제 X라고 둡시다. X. 자, 모르니까 X로 두고 습도가 60%인 공기 10kg이래요. 잠깐 10kg은 잠깐 잊어버리고 우리 현재 수증기량을 구하는데 집중해 봅시다. 자, 현재 수증기량, 습도가 지금 60%라고 했는데 습도는 우리 다 알다시피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을 곱한 거였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100분의 60은 포화수증기량, 현재 25도씨에서 포화수증기량 20g/kg 분의 실제 수증기량이 뭔지 모르니까 xg/kg으로 둘까요? 자, 그러면 우리 100x는 1200. 요거 우리 푼 문제입니다, 이미. 푼 문제지만 한 번 더. 그래서 x는 12가 나오죠.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은 12g/kg이 되겠습니다. g/kg은 생략할게요. 자, 12가 되는데, 자, 얘를 쭉 냉각을 시켜서 우리가 15도까지 낮춘다고 했을 때, 지금 응결되는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색깔을 바꿔서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12g에서 15도씨의 포화수증기량인 10.6을 빼줘야겠죠. 10.6을 빼줘야겠죠. 그래서 12 빼기 10.6 응결되는 양을 보려면 얘가 응결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죠? 응결되는 양. 얘가 g/kg이 지금 단위가 g/kg 단위를 쓰주면 이렇게 되고 1.4 g/kg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까먹었던 10kg을 다시 내려와서 10kg을 곱해주면 14g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응결되는 수증기의 양은 14g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12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구름의 생성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공기 펌프를 누른 후 밸브를 열었을 때 시험관 내부의 변화를 공기의 부피, 기온, 포화수증기량의 변화와 관련해서 서술하시오. 우리 다 과학실에서 이거 실험했었는데 자, 공기 펌프를 잔뜩 눌렀다는 건 우리가 얘가 가압 장치였기 때문에 가압을 했다. 즉 기압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순간적으로 기압이 높아졌다가 밸브를 확 열어버리면 부피가 순간적으로 팽창을 하겠죠. 부피가 팽창을 한다. 그 다음에 단열 팽창에 의해서 기온이 하강을 하겠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원리는 단열 팽창이 되겠고요. 그죠? 열 교환 없이도 이제 부피가 팽창하면 기온은 하강한다. 그 다음에 기온이 하강하면 포화수증기량도 감소하겠죠. 그럼 더 이상 포화수증기량이 감소하면 더 이상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감소하면서 응결이 되는 그 구름 생성의 원리를 그대로 담은 시험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3회에서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